무려 10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요. 바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구종을 던지는 투수 다르비슈 유입니다. 다르비슈는 포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투심,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스위퍼, 체인지업, 그리고 너클 커브까지 무려 10가지 이상의 구종을 실전에서 던질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MLB 투구 추적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투수들은 평균적으로 4가지 구종을 던집니다. 전체 투수 중 92%가 3가지에서 6가지 사이의 구종을 던졌고 7가지 이상의 구종을 던진 투수는 약 4%인 99명 뿐입니다. 그리고 8가지 이상의 구종을 던진 투수는 11명에 불과하고 그 정상에 서 있는 게 바로 다르비슈인데요. 이런 다르비슈의 독특한 피칭 스타일은 남다른 야구 철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로 감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로 야구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의 전통적인 훈련 문화인 근속론을 거부하고 피칭 랩이 도입되기 전부터 직접 캠코더로 투구 영상을 찍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관행과 감이 아닌 철저히 과학과 데이터로 자신을 발전시켰죠. 특히 지칠 때까지 달리기, 팔꿈치 떨어질 때까지 던지기와 같은 비과학적인 근성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본 야구의 문화, 철학, 과학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과연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고교 시절부터 특급 에이스로 손꼽히던 다르비슈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7시즌 동안 93승을 거두고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리그를 압도했는데요. 이란계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르비슈는 196cm에 약 100kg으로 건장한 체격에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죠. 일본 무대를 앞둔 다르비슈는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과거 일본 투수들의 부진 사례를 들며 다르비슈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까지 MLB에서 2시즌 이상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한 NPB 출신 투수는 노모 히데오 등 손꼽힐 정도로 적었고 대부분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일본인 투수는 신체적으로나 기량면에서 떨어져 MLB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르비슈는 이러한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다르비슈는 데뷔 첫 해 무려 16승을 거두며 신인답지 않은 활약을 펼쳤고 2년 차이는 아시아 투수 역대 최다인 단일 시즌 277탈삼진으로 리그를 지배하며 일본인 투수도 MLB 최고 수준의 에이스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르비슈는 사이 영상 투표 2위, MLB 탈삼진왕, 일본인 최초 MLB 다승 공등 1위, 일본인 최초 MLB 2000 탈삼진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일본인 투수도 MLB에서 오랫동안 최고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야구의 신 오타니 쇼헤이부터 사사키, 야마모토 등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 선수가 어릴 적부터 우상으로 여긴 존재라고 밝힐 정도로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야구 선수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국민적 스포츠 스타인데요. 다르비슈가 위대한 야구 선수로 평가되는 이유는 메이저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투수여서이기도 하지만 다르비슈가 일본 야구의 문화, 철학,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본 야구 문화의 핵심적 상징이자 국민적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시엔인데요. 고시엔은 매년 일본 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참가하는 전국 대규모 토너먼트 대회로 약 3,500여 개 학교가 참가하며 매경기 약 47,000석이 매진되며 방송 시청률은 20%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야구 대회입니다. 오타니, 다르비슈, 마스자카 등 많은 선수들의 고시엔을 통해 스타로 발돋움했죠. 이런 고시엔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근성론입니다. 근성론은 끝까지 버티는 의지를 뜻하며 기술이나 이론보다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사고 방식입니다. 근성론은 단순히 야구뿐만이 아니라 일본 스포츠 문화 전반을 형성해온 철학이자 훈련 방식이죠. 고시엔 고교 야구는 이런 근성론의 상징인데요. 감독은 근성으로 버텨라를 강조하고 선수는 부상을 안고도 던지며 팀을 위해 희생하고 언론은 이런 장면을 정신력과 팀워크, 청춘의 희생과 감동적 인간 드라마로 표현합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스윙 훈련하기, 트랙이나 언덕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지칠 때까지 달리기, 투수는 하루에 300개 이상 공 던지기 등 많이 던지고 달리고 훈련해야 강해진다는 믿음 아래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버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야구의 전통이자 뿌리인 근성론에 대해 일본 감독들은 과거 본인이 성공한 경험만 믿고 정확한 지식 없이 훈련을 강요한다. 그 결과 몸이 망가져 고통받는 선수가 끊이지 않는다. 굳이 하루에 수백 개의 공을 던지고 수천 번 스윙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해 다르비슈는 보디빌딩 전문지를 통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독학하며 과학적인 훈련과 역량,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르비슈는 장거리 달리기 등 지구력 위주의 구시대적 훈련을 지향하고 짧은 거리의 스프린트,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밴드 운동 등 투구, 타격에 직접 도움이 되는 빠른 근섬유를 키우는 훈련을 중요시했으며 주입식 근성 훈련만 강요했던 과거 세대들과 달리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기술과
휴가 체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다르비슈는 고교 시절부터 기존 일본식 훈련법을 거부했고 일본 프로야구 시절 다른 선수들이 하루 수백 개의 공을 던질 때 불펜에서 30에서 50개만 공을 던지고 나머지는 자세 교정, 밸런스, 하체 코어 트레이닝에 집중했습니다. 다르비슈는 미국에는 근속론 같은 사고방식이 없는데도 왜 우수한 인재들이 나올까? 그건 각자에게 맞는 해결책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며 일본도 전통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이 자기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다르비슈의 이런 주장과 실천은 일본 야구계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는데요. 고교 야구에서는 주간 투구 제한을 시도하며 무제한 투구 가능에 제동을 거는 등 혹사를 최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프로 선수들의 훈련 방식도 과학에 기반한 훈련을 받아들이며 근성 대신 스마트하게 훈련해야 한다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니폰엠의 에이스 우와 이토 히로미는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다르비슈와 일주일간 합동 훈련을 하며 웨이트부터 영양 섭취까지 다양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후 이토는 2.5kg 체중 증가와 구속 향상을 이루며 다르비슈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 문화와 훈련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르비슈가 일본 야구에 큰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부분은 과학과 데이터인데요. 피칭랩은 투수의 투구 동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첨단 분석 시설로 투구폼, 릴리즈 포인트, 회전수, 회전축, 팔의 각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각 투수가 가장 효율적인 투구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다. 과거엔 감독, 코치들의 경험과 감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수치로 훈련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거죠. 현재 MLB, NPB, KBO 등 많은 야구팀이 피칭랩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르비슈는 피칭랩이 도입되기 훨씬 전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직접 캠코더로 투구 영상을 찍고 릴리스 포인트를 비교했습니다. 당시 다르비슈는 한 인터뷰에서 감각만으로는 정확히 뭐가 틀린 줄 몰라요.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르비슈는 프로 데뷔 후에도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없던 시절에 자기가 직접 카메라를 구매해 훈련자, 불펜, 경기 투구를 전부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에게 요청해 릴리즈 각도, 팔의 각도, 타이밍 차이를 측정했죠. 심지어 경기 중계를 DVD로 따로 구매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피칭랩이 도입된 건 2015년 이후지만 다르비슈는 이미 2004년부터 자신만의 피칭랩을 만들어 분석해 왔던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르비슈는 내 피칭 데이터는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피칭 데이터를 직접 수집, 가공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르비슈는 가끔 라이브로 피칭을 보여주며 왜 이 공을 던지고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 설명해주고 분석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르비슈는 왜 이 각도에서 공이 휘는지, 왜 이 손가락 힘이 중요한지 나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르비슈가 MLB에서 성공한 이후 일본 내에서는 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를 과학적인 투구와 데이터 분석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이후 일본 야구팀들은 다르비슈식 데이터 훈련을 벤치마킹하고 피칭랩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다르비슈가 일본 야구의 피칭랩 시대를 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르비슈는 일본 야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르비슈는 몸소 실천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증명했고 자신의 소신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며 변화를 이끌었죠. 물론 일본 야구계의 변화가 오로지 다르비슈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비슈라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이자 국민적 스포츠 스타가 방아쇠를 당겼기에 그 변화가 더 빠르게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선수들은 다르비슈를 롤모델 삼아 야구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각자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는 근성과 과학의 균형을 찾아가며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입증한 다르비슈 유가 있습니다.